휴가에서 복귀한 이재명 대통령이 잠시 뒤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 사면 명단을 확정짓습니다. 당초 국무회의 내일로 예정이 됐었는데요. 이를 하루 앞당겨서 지금 사면 안건만 원포인트로 처리하기로 한 겁니다. 특사 명단, 그러니까 법무부가 심사위에서 통과시킨 그 명단에는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또 윤미향 전 국회의원 등 여론의 비판과 야당의 반발이 큰 인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여권 내에 이른바 친문계 정치인들도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앞으로 정치권에 미칠 파장이 주목됩니다. 그렇습니다. 잠시 후 2시 30분 이재명 대통령이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 특별 사면 및 특별 감형 대상 등에 관한 이 심의 의견안을 처리합니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지난 7일이죠. 이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이 새 정부 출범 후 첫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자로 조국 전 대표와 부인 정경심 씨, 또 윤미향, 최강욱 전 민주당 국회의원, 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을 명단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종 확정된 사면 명단은 국무회의 이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왜 국무회의를 하루 앞당겨서 이렇게 특별 사면 안건만을 따로 심사하기로 했는지 그 배경은 조금 뒤에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추가로 전해진 사명 대상자들의 면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중앙일보에 따르면 이번 특사 대상자 명단엔 이 여권 내 친문계 정치인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조 전 대표와 함께 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으로 징역 10개월을 확정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허위 인턴 등록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은 윤건영 민주당 의원 등이 이 사면위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연루돼서 징역형을 확정받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도 복권 대상이라고 하는데요. 다만 친명계로 분류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사면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의혹으로 유죄가 확정됐던 인사들도 대거 사면 복권 대상에 오른 걸로 전해집니다.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2021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던 최지성 전 삼성전자 부회장과 장충기 전 삼성전자 사장, 삼성물산과 제일모직합병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이 복권 대상이 된 건데요. 야권에선 최근 국민의힘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이름을 전달한 정창민, 홍문종, 심학봉 전 의원이, 기업인 중엔 최신원 전 SK네트워크스 회장,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등이 사면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첫 사면부터 정치인을 대거 포함시키니까요. 그 배경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야당에서는요, 조국 전 대표 그리고 윤미향 전 의원 등이 이 명단에 포함된 것에 대해서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조 전 대표와 윤 전 의원 등의 사면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송원석 비대위원장은요, 이 조 전 대표를 권력형 범죄자로, 또 윤 전 의원을 파렴치범으로 규정하며 일만의 반성도 없는 파렴치한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사면은 이 순국선열을 정면 모독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고요. 김정재 정책위의장은요, 이 주말 사이 논란이 된 윤미향 전 의원의 그 SNS 글 등을 비판하면서 이들을 꼭 사면해야겠다면 이 광복절이 아닌 이 조국의 날, 윤미향의 날로 지정해 따로 하라고 날을 세웠는데요. 오늘 야당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이재명 정권은 내 편 무조건 챙기기, 내 사람 한없이 감싸기식 사면으로 광복절마저 통합이 아니라 분열, 축제가 아니라 치욕의 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 어떤 비리 정치인에 대한 사면에도 반대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횡령한 것은 독립운동 자금을 횡령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반성은커녕 욕하는 것들이 불쌍하다며 국민을 조롱하는 이런 인물을 어떻게 광복 80주년 특사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단 말입니까?
방금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의 발언에도 들어있었지만요. 지난 주말에 이제 드러났습니다. 윤미향 전 국회의원의 언행들이 야당을 더욱 자극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윤 전 의원 지난 주말에는요. 이 위안부 관련 행사에까지 직접 참석했습니다. 네, 아시는 것처럼 윤 전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등 혐의로 해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 윤 전 의원이 지난 9일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리밀 행사에 직접 참석을 했는데요. 윤 의원은 집회에 참석 전에 자신의 SNS에 광화문에서 만나자며 이 자동차 뒷좌석에 안전벨트를 한 소녀상의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촛불 승리 전환 행동 등 시민단체가 연 집회에 참석해서는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는 윤석열 내란 정권이 망친 굴욕적인 한일 과거사를 바로 세워야 한다라는 내용의 연설도 했습니다. 이미 사면이 된 것처럼 저렇게 공개적으로 정치 활동에 나선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윤 전 의원은 연일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에 대한 억울함도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면 대상자 심사를 통과했던 소식이 전해진 지난 8일에는 SNS에 검찰 공소 내용을 복사하듯이 판결을 했다며 나는 참 편안하다, 내 욕을 하는 것들이 참 불쌍하다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고요. 어제는 올해는 꼭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죄를 받겠다면서 국회의원 시절 이룬 성과에 대해 보도자료를 내도 언론들이 보도해주지 않았다며 언론을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정치권에선 윤 전 의원이 자신에 대한 사면 움직임에 직접 당위성을 주장하고 나선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관련해 과거 윤 전 의원의 횡령 의혹을 제기했던 이용수 할머니의 목소리와 또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주장했던 윤 전 의원 목소리도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속이고 이용하고 재주는 고매하고 돈은 떼살림 받아 먹었습니다. 이런 것도 모르고 무엇을 용서를 바랍니까?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대부분 무죄로 밝혀졌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팬분들께 하실 말씀은 없으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윤미향 전 의원의 사면을 지지하는 여당 의원들의 발언들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판사를 지냈죠. 전 법무부 장관도 했고요. 또 지금은 국회 법사위원장에 내정이 된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윤 전 의원을 이른바 사법 피해자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일부 법조계에서도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추미애 의원은 어제 자신의 SNS에 윤 전 의원을 위안부를 위한 명예회복 활동에 평생을 바쳐온 사법 피해자라고 표현하며 윤미향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이 광복절 특별 사면권이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추 의원은 윤 전 의원에게 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 사법부를 향해서 사실 왜곡이 심하다 이렇게 또 주장했고요. 항소심을 맡았던 이 대법관을 향해서는 황당하다면서 이 형식 논리의 기계적 판단을 내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전 의원은 이런 추 의원의 글을 자신의 SNS에 공유하면서 눈물 잠깐 흘렸다. 참 고맙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렇다 보니 윤 전 의원 사면에 대한 야당의 비판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정광재 대변인은 어제 논평을 내고 윤 전 의원에 대한 사면 추진에 국민적 분노가 크다면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전달된 후원금을 빼돌려 호의호식했던 사람이 광복절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는 사실에 허탈해하는 국민의 표정을 이재명 대통령은 직시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윤 전 의원의 사면이 사면권 오남용의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이야기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사면권의 오남용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무엇이 불법이고 무엇이 범죄인가라고 하는 기준 자체를 흐리는 거예요. 잠시 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광복절 특사 명단을 확정짓습니다. 지금 법무부의 그 심사위원회를 통과한 그 명단에는요, 조국 전 대표를 비롯해서 여기에 지금 윤미향 전 국회의원도 들어있는데요. 특히 윤미향 전 국회의원의 경우에 지금 8.15 광복절과 관련해서 윤 전 의원이 받은 혐의 그리고 대법원에서 일부 유죄가 확정된 그 혐의 내용이 바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그 후원금을 횡령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런 사람을 특별 사면시키는 것, 그것도 광복절, 80주년의 광복절에 특별 사면을 하는 게
과연 그 의미가 맞는 것이냐 이런 비판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또 윤미향 전 의원이 이제 자신의 사면론이 언론에 보도되고 난 다음에 비판론들이 제기가 되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나는 편안하다, 나를 욕하는 것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것들, 나를 욕하는 것들이 참 불쌍하다 이런 글을 올리면서 결국 여론과 정면으로 맞서는 지금 그런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야당이 더욱 강하게 비판론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야당에서 비판을 할 수는 있죠. 하지만 지금 야당의 그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직접 정찬민, 홍문종, 심학봉 이렇게 개인의 부정 부패 그리고 횡령 의혹 이런 일들 제3자 뇌물수수를 저질렀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떤 사면을 건의했다라는 점에서 야당의 비판이 힘을 잃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과 비판,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국민 통합을 위한 대통령의 뜻이 있다. 그리고 결단을 내린다라고 한다면 그 역시도 존중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윤미향 전 의원 본인은 편안할지 모르겠지만 많은 국민들은 매우 불편합니다. 특히 위안부 할머니들의 심정이 매우 불편하실 것 같습니다. 8.15를 맞이해서 정말 가장 감회가 새로울 분들이 바로 위안부 할머니들인데 마침 그날 이 자신들의 공금을 횡령했던 윤미향 전 의원이 사면을 받고 거기에다가 또 본인의 사면이 마치 권리인 것처럼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사면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저렇게 비하하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모욕적으로 들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하필 이 시점에 저는 이재명 정부가 윤미향 전 의원의 사면을 추진하는지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마치 뭔가 맡겨놓은 것처럼 이렇게 사면을 자신의 권리인 것처럼 찾아가는 거 정말 황당한 일이고요. 또 하나는 조국 전 대표 부부를 사면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이면 저는 입시 비리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 다 사면해야 된다고 봅니다. 굳이 이 사람들이 정치인이기 때문에 입시 비리를 저질러서 부부가 합해서 6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면을 해주고 나머지 입시 비리 있는 사람들은 사면을 안 해준다? 그럼 정치인은 이런 죄를 저질러도 된다는 이야기인지 저는 이번 사면을 보면서 과연 검찰과 법원이 왜 있을까라는 깊은 회의감이 듭니다. 네.